오래 기다렸습니다. 중단원 종합문제 1-1번 예전에 풀었던 거죠? 오늘 처음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아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있는 경우에 주의해 줍시다. 이른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다. 맞지요? 소수의 약수는 두 개이다. 무엇이죠? 그치, 일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소수라는 것은 약수 두 개인 수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일은 소수인 동시 합성수이다. 아니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것이 1입니다. 가장 작은 소수는 짝수이다. 얼만데 2는 짝수이고 가장 작은 소수가 맞지요. 가장 작은 합성수는 그러면 2이다. 소수이고 합성수인 수는 없다. 그죠? 2는 짝수니까 합성수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니다. 답은 3번, 5번. 소인수 분해하였을 때 소인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소인수란 것은 무엇이었죠? 소인수 분해를 거듭제곱꼴로 쓰지요? 거듭제곱꼴로 쓸 때 지수가 있고 밑이 있을 거다.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6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인수 분해할 수 있는데 가지치기로 해봅시다. 2와 8, 2와 4, 2와 2 이렇게 해서 16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2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이때 16을 소인수 분해한 것이고 소인수는 뭐예요? 그래요. 2이다. 소인수는 2밖에 없어요. 32도 마찬가지죠. 32는 16 곱하기 2에 불과하니까 2의 5제곱 소인수 2로 같지요. 그러니까 1번은 소인수가 같은 거예요. 1번은 아는 것이 아니고 소인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졌지요. 18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18은 2, 9, 18, 2 곱하기 3의 제곱이구나. 24는 3, 8의 24,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구나. 그래서 둘 다 소인수가 무엇인가요? 그래요. 밑을 읽어주면 되니까 2와 3이네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3번에서는 3과 5만 소인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3이 소인수인지 45는 쉽게 알 수 있죠. 왜? 45는 9의 배수니까 또는 4 더하기 5는 9니까 135도 쉽게 알 수 있나요? 네, 얘도 세 자릿수의 합이 9니까 3의 배수다. 그래서 3과 5를 소인수로 갖는다. 근데 135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3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45가 되니까 소인수가 같을 수밖에 없네. 3번도 3과 5밖에 없다. 4번 105는 어떤가요? 105도 그래요. 자릿수의 합이 6이니까 3의 배수예요. 그러면 3으로 쪼개어 볼까요? 그러면 35 그러면 35를 쪼개어 보니까 5와 7이네요. 소인수가 3, 5, 7이 나왔죠? 그에 반해서 140이라는 건 어때? 140은 2와 70 다시 2와 35 5와 7 당장의 소인수가 2, 5, 7 아까와는 다르다는 거죠? 4번이 소인수가 서로 다른 두 수. 왜 그러냐면 105의 소인수는 뭐였어요? 그래 3, 5, 7이었는데 140의 소인수는 2, 5, 7이더라. 서로 다르지요. 당장의 두 수의 비교를 해보면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다라는 차이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3번 첫 번째로 확인할 사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뭐였지요?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이렇게 두 수를 보면
두 수에서 어떤 것을 고른다? 일단 공약수여야 되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둘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너무 큰 건 안 되겠지요. 2는 둘 다 나눌 수 있나요? 네. 그런데 2의 4제곱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작은 것 2를 택해준다. 또 3도 둘 다 들어있네. 그런데 3제곱까지 같이 들어있네. 5는 됩니까? 안 된다.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두 번째,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었으면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의 관계를 보는 거야. 두 수의 공약수는 전부 다 어떻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다. 그치? 두 수 사이에는 최대 공약수라는 게 있어. 또 공약수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관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곧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수들을 찾아보는데 2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들이니까 얘들보다 작은 것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공약수가 아닌 것 찾으라 했네. 1번은 될 수가 없다. 그죠? 나머지는 공약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과연 그렇네. 그 최대 공약수 자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씩 덜어낸 것들입니다. 최대 공약수 그래서 구하는 줄 알았다. 그죠?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어쨌든 다 나눌 수 있어야 하니까 다 나눌 수 있는 2의 제곱을 골라주고 또 3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5는 없으니까 빼주고 7도 없으니까 빼주죠. 어디에 없어? 5는 여기에 없고 7은 여기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얘들이 후보가 되네요. 최소 공배수는 그러면 뭐예요? 이 세수의 공배수여야 되고 또 너무 크면 안 되죠. 최소여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품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2의 4제곱 들어가줘야겠네. 그지? 또 3의 4제곱 들어가주고 5의 제곱 들어가주고 7의 제곱 들어가줘야 돼요. 실제로 굴러보니까 이 친구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답은 4번이죠. 이렇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예전에도 구할 수 있었지만 눈으로 딱 보고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죠. 다음 5번입니다. 1과 100 사이의 자연수를 생각하세요. 그런 수들 중에서 3분의 1과 5분의 1 중 어느 것에 곱하여도 라는 뜻이죠. 그 결과가 자연수. 그렇다면 3분의 1과 5분의 1은 분수인데 곱해서 자연수가 됐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렇지, 약분이 되겠다. 우리가 어떤 수를 갖다가 3분의 1에다가 곱해보고 또 어떤 수를 갖다가 5분의 1에다 곱해봤는데 자연수가 됐다는 것은 약분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니까 아하, 그러면 네모는 3과 5의 배수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지. 또는 3과 5가 네모의 약수라고도 말할 수 있지. 결국 말할 수 있는 건 뭐야? 네모의 약수가 3, 5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네모는 3과 5의 배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은 결국 뭐지? 그래요. 네모는 3과 5의 배수, 동시에 배수니까 공배수이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네모는 3과 5의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 그렇지, 15의 배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네. 처음에 단서가 뭐였지? 1과 100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그렇지 15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제일 작은 건 뭐예요? 15지요. 그 다음에 15의 배수 30 곱하기 2 45, 그치, 60 75, 여기서 삐끗한 사람들이 있어. 90, 그 이상은 안 되죠? 105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6개가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쓰지 않고도 말할 수 있지요. 왜 그럴까? 15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15고 15에다 곱하기 2를 하면 30인데 얼마까지 가면 100보다 작을 것인가? 100 나누기 15를 해봐. 그러면 5, 6에 30 해서 90, 10으로 나머지가 나오고 더 이상은 나눌 수가 없어서 6이 최고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원리에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1번 조건이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0까지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개가 되는지를 직접 세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0을 15로 나누어 보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나눗셈을 해서 100을 얻는데 그러면 100을 또 얻었으니까 66 그치? 그럼 나머지가 10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1001과 1000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위와 같이 15의 배수인 것은 몇 개 있다? 66개 있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추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고생한 문제예요. 제일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봅시다. 자연수의 A로 136을 나누었대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써봐요. 이렇게 썼더니 점점점 끝나고 4가 남았대요. 그리고 84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A는 84의 약수네 라는 건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4가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주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A가 예를 들어서 4 같은 수야. 그럼 나머지 4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죠? 4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4일 리가 없죠? 마찬가지 이유에서 2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간다. 그러면 136을 나누면 4가 남았다고 했으면 남지 않게 똑 떨어지는 부분은 얼만데? 136이라는 수는 여기 네모라고 써볼까? A 곱하기 네모 더하기 4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야? 132라는 수는 A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네. 그지? 왜냐면은 136은 A 어떤 배수에서 4만큼 큰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84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84도 A의 배수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 그렇지. 132와 84는 A의 배수야. 여기서 공배수가 떠오르면 안타깝지만 잘못된 거야. A의 배수가 2개가 나왔어. 그럼 거꾸로 A는 두 수의 뭐지? 그렇지. A는 두 수의 공약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32와 84의 공약수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132는 눈으로 딱 보니까 11 곱하기 12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4, 3, 12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1 84는 4의 배수인 거 딱 보여? 맞아요. 4 곱하기 21이야. 그러면 21을 소인수 분해해주고 여기서 잠깐 취소할게요. 3 곱하기 7, 21 그지? 그 다음에 4를 곱했다 했지. 2의 제곱. 그러면 A는 두 수의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인 아까 찾는 연습했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약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은 12라는 거야. 12의 약수 12의 약수 말해보자. 12, 6, 4, 3, 2, 1 이렇게 신나서 6개를 적으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겠죠. A의 값으로 가능한 수는 12 되고 6 되는데 4, 3, 2, 1은 안 된댔어. 왜지? 바로 나머지가 4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야. 그쵸?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관찰해보니까 여러분은 이런 스타일 문제를 가장 어려워해. 가장 작은 세 자리의 자연수는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자리 자연수였으면 좋겠고 또 가장 작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여러 개를 탐색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라는 거야. 12와 18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5인 자연수. 한번 찾아볼까? 12로 나누어 나머지가 5인 자연수 뭔데? 5도 당장에 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12로 나누어 나머지 5인 것도 그래 17도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29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치, 플러스 12 또 플러스 12 이렇게 해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12만큼은 나누어 떨어지고 5만큼 남았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18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5인 수는 또 뭐가 있을까? 5 다음에 29
43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 18에서 찾았죠? 그 다음에 41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 18에서 찾았어요. 이런 수들이 있어요. 일단 그러면 12로 나누어 나머지가 5인수와 18로 나누어 나머지가 5인수들을 찾았어요. 5와 5가 공통이다, 그죠? 다음엔 어떤 수가 공통일까? 그리고 규칙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가장 작은 세 자리의 자연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2와 18이라는 단위로 뛰어가다 보면 여러분 언제 다시 만난다고 했지? 그래, 초등학교에서 배웠다시피 12와 18의 공배수만큼 갔을 때 다시 만난다는 거야. 중학교처럼 해보자. 12는 3, 4, 12, 2의 제곱 곱하기 3. 18은 2, 9, 18, 2 곱하기 3의 제곱.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4, 9, 3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5 다음에는 4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플러스 36을 하면 되니까. 진짜? 확인해 보자. 여기에서 29에서 플러스 12를 한 번 더 하니까 뭐야? 아하, 41이네. 숨어 있었는데 이제 알겠다. 그죠? 그래서 얘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였단 거야. 좋았어. 그러면 36을 한 번 더 더하면 77이고 한 번 더 더하면 113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답은 이렇게 내도 좋아요. 물론 너율적으로 내는 방법은 있겠죠? 36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세 자리가 될까를 먼저 생각해보면 굳이 덧셈을 3번 안 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여러분이 지금에서는 이 정도만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스고이! 여기서 7번을 마치고, 이 문제야말로 선생님하고 풀 때는 풀리는데 혼자 풀려면 헷갈리는 문제죠. 여러분들 아마 48과 30 많이 봤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 문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48이라는 가로 길이와 30이라는 세로 길이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등분할해서 나무를 심을 거잖아, 그죠? 48과 30의 최대 공약수는 금방 구할 수 있지. 최대 공약수 6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6m 간격이라는 건 여러분 잘 구하는데, 이때 나무를 몇 그루 심을 것이냐, 보통 이런 거 계산해내요. 6, 8, 48이니까 이쪽에 8그루, 이쪽에 6, 5, 30이니까 이쪽에 5그루.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8그루, 5그루 있는데 내가 가로에다가 나무 심고 세로에다가 나무 심으면 모퉁이에서 한번 만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8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5로 그냥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계산했을 때 26인데 모퉁이에서 겹쳤으니까 4개 빼야 돼 라고 해서 20이라고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답이 어떤 거라는 거야? 답은 26이야. 4그루를 뺄 필요가 없어. 근데 4그루 뺄 필요가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때는 그나마 작은 수니까 우리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그루가 심긴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지? 자, 요렇게 8등분해서 8그루가 심기는 거잖아요. 오, 선생님 8등분 너무 잘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러면 사실은 8그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 빼고 센 거야? 그래, 끝에 그루를 빼고 센 거야. 그러면 여기 세로 방향도 봐봐. 5그루 심긴다 했지?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5그루 심었어. 그러면 끝에 그루 또 빠졌네. 끝에 그루 또 세봐. 끝에 그루는 위에서 센 것처럼 세면 하나, 여기까지 세서 몇 그루? 그래, 여기 8그루인 거야. 다시 끝에 그루 다시 가지고 가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그루. 그지? 그러니까 끝에 그루가 겹치는 게 아니에요. 48 나누기 6을 해서 8이 나왔지만 그게 위쪽 선에 심겨지는 나무 전체가 아니라 그건 9그루고, 우리 겹치지 않고 세어서 8그루, 6그루, 다시 8그루, 5그루, 전체는 26그루가 맞다는 거야.
그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풀린다, 그죠? 9번 문제는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데 어이없게 틀리지. 상황이 조금 낯설었을 거예요. A등대의 불빛은 10초 동안 켜졌다가 6초 동안 꺼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 다시 10초 켜지겠지? 또 6초 꺼지겠지?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건데 10초 동안 켜지고 6초 동안 꺼지고 다시 10초 동안 켜지고 6초 동안 꺼졌으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본능적으로 패턴을 만들어? 그래, 켜진다 꺼진다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패턴을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켜지고 꺼지는 주기가 몇 초? 그래, 16초짜리 주기라는 거야. 마찬가지 이유에서 16초 켜지고 8초 꺼지는 것은 24초, 26초 켜지고 10초 꺼지는 것은 36초짜리 패턴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10, 16, 26 이런 걸 생각하고 6, 8, 10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등대의 모습이 어떤가를 상상해 봤을 때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처음에 켜졌어요. 그리고 다시 동시에 켜지고 싶어요. 이런 거 한 바퀴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용하는 게 뭐야? 그렇지, 최소 공배수라는 거 잘 알고 있어.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지. 근데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를 초등학생처럼 구하지 말고 2의 4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니까 최소 공배수 구해 봅시다.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그래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얼마지요? 16 곱하기 9니까 얼마야? 144초가 걸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힘을 내세요. 두 자연수의 곱이 605이고 최대 공약수가 1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곱 속에는 두 자연수가 같이 녹아 들어가 있지? 근데 최대 공약수는 어땠어 우리? 그동안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때는 쏙쏙 작은 것만 빼서 곱했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두 자연수는 얼마였을까? 605라는 녀석을 한번 우리가 뜯어볼 텐데 뭐의 배수야? 그래, 5의 배수네. 5로 나누어 보자. 그러니까 121이 나왔네. 121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최대 공약수가 11이라는 걸 보면 얘도 그래 11로 나눌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121은 11의 제곱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605라는 것은 605는 5 곱하기 11의 제곱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605라는 걸 두 자연수로 쪼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최대 공약수가 11이니까 둘 다 11은 가지고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우리 안 나눠준 게 뭐야? 5잖아. 5는 한쪽에 나눠줄 수밖에 없겠지. 자, 이제 확인해보자. 최대 공약수 11 맞아? 맞아요. 두 자연수의 곱이 605 맞아? 맞지요. 따라서 두 자연수는 11과 11 곱하기 5다. 11 더하기 55를 구하라는 것이지 답은 66이 되겠죠. 14, 35m의 최소 공배수가 140. 어떻게 모르는 수까지 꼈는데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는 것부터 생각해 볼까? 어떤 걸 알고 있나요? 14와 35의 최소 공배수부터 찾아볼까요? 14와 35의 최소 공배수는 14는 2 곱하기 7이고 35는 5 곱하기 7이니까 얘네들만 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14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는 70이야. 70과 140의 차이는 뭐지? 곱하기 2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40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임을 알 수가 있고 최소 공배수를 계산했는데 140이 나오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m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14나 35와는 다르게 2의 제곱을 적어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a다 얼마? 4. 뭔가 이상하네.
그렇지. 가장 작은 자연수 4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36과 360 n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런데 36과 360만 있었으면요. 당연히 최대 공약수는 얼마? 눈으로 딱 봐도 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18로 줄어들었대. 그러면 n은 어떤 점이 달라야 될까?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리고 18은 2, 9, 18, 2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뭐야? n은 적어도 2의 제곱을 갖지 않고 인수로 2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치요? 그 다음에 n은 우리가 위에 n만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가 18이어야 되니까 18은 n의 무엇이어야 돼? 약수이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3의 제곱은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보다 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가장 작은 것이 이거야. 따라서 이때 A가 4인 거고 B는 얼마인 거지? 2, 9, 18인 것이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분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대요. 어떤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요? A분의 66이 자연수라고? A가 1이면 그냥 66이겠죠? A가 2라면 그냥 33이겠죠? 이런 자연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A분의 78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도 보이죠? A분의 78은 A가 1이면 78이고 A가 2이면 39일 거고 A가 3이면 26일 거고 그런데 A가 4일 때는 나누어지지가 않으니까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A에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 A의 조건은 무엇이지? 그래, 66과 78의 무엇이어야 될까요? 약수. 두 수의 약수라니까 공약수이겠지요? 66과 78의 공약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66은 6과 11로 쪼개어지는데 78은 6과 13으로 쪼개어지니까 최대 공약수도 얼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최대 공약수 6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6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는 최대 공약수 6 또는 그거보다 작은 수들 3, 2, 1 이런 수들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A의 후보는 우리 좁혔네요. A는 6, 3, 2, 1 같은 수여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아직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쨌든 A분의 B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B는 A와 약분이 되는 수이겠다. 다시 말해서 A의 배수이겠다 할 수 있죠. 그리고 A분의 B의 값이 가장 작았으면 좋겠대요. 여기에서 고민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A분의 B의 값이 가장 작다는 말은 여기 부등호가 이미 있는데 그리고 A분의 B는 가장 큰데 요 셋 중에 작다는 말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A분의 B의 값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그런 가능성 중에서 가장 작은 가능성을 택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러면 A분의 78보다는 A분의 B가 크다는 건 기정사실이야. 자, A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A분의 78은 언제 제일 작을까요? 그래요. A가 제일 클 때. 그러니까 A가 6일 때 A분의 78은 얼마예요? 13이겠죠? 그러면 A분의 B는 13보다는 커야 되고 자연수네요. 따라서 A분의 B는 얼마가 될 수 있어? 그렇지, 14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A가 6이니까 얼마를 6으로 나누어야 14가 되는 거지? B는 14 곱하기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곱을 해보면 84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값은 84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골라서 잘 듣고 문제를 이해하기 바랍니다.